세 차례에 걸친 합동연설회를 했는데 상당히 이 합동연설회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했는데 어떻든 광주에서 좀 여러가지 뭐 청렴성, 도덕성 등등 해서 화두를 던지면서 평평한 긴장감이 유지됐고 또 마지막 토론회까지 했는데 세 차례에 걸친 합동연설을 한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뭐 합동연설에는 제 나름대로는 제 소신껏 또 진솔하게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장성도 있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SNS 통해서 접하는 당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많은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심정으로 대화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짧으신데. 아, 그래요? 네. 광주에서는 제가 이제 좀 사실 논쟁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차 토론회에서는 논쟁을 좀 하고,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약간 좀 정책과 비전을 같이 좀 논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서울 연설회에서는 통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용광로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미래의 전당대회의 출발점이 돼야 되겠다. 이런 귀결점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제 나름대로의 순회 연설에서의 전략인데요. 뭐 일정 부분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만 이제 네네. 제가 이근규 후보님 이제 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 연설을 제 앞자리에서 열심히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네네. 서울 연설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 세미래가 처한 상황들, 당원들의 열정과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한 두어 번 울컥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때 특별히 본인은 어떠셨나요? 저도 뭐 원래 이 중심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가슴이 항상 먹먹한 일이죠. 더군다나 제가 사무총장과 비대위원을 하면서 비대위원 모두 같은 공감이지만 정말 피눈물 나는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무너져 있는 집을 다시 세우는 것 같은 그런 폐허에서 일으키는 기분이었고, 또 마치 이건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는데 초상집에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새롭게 3일장을 치르고 거듭나야 되는 그런 기분으로 임했기 때문에 잘못할 그런 아픔과 그 고뇌가 얼마나 많았는가 이런 생각이 일순간에 들어서 저도 사실 연설을 잘 못할 뻔했습니다. 네, 우선 또 하나는 세 차례 연설하면서 이제 많은 준비를 하셨을 텐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메시지와 어떤 그 마음의 소리가 뭡니까? 울림이. 이번 제가 새로운 미래는 우리가 정말 새로운 그 뜻을 가지고 모이는 신당이잖아요. 그 뭐 제3대 신당이 됐든 어쨌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와 있고, 특히 그 소위 이낙연 신당이라고 불리는 것이 정직할 정도로 특정한 그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시적이나마 이게 좀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추스려야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우선 재정적으로 너무 엉망이에요. 우선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연합 세력이 짧은 기간에 모이다 보니까 조직 정비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로 갈등과 암투와 시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어서 이번 그 비대위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초에 우리가 신당 창당할 때의 그 가치, 이낙연 신당과 제3지대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그 가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재정을 건전화시켜야 돼요. 빚에 떠들려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조직도 더 원만하고 화합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자기 정치하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큰 규모의 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정말 당원들을 섬세하게 어루만지고 소통하고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 함께 더불어갈 수 있는 용광로 같은 그런 조직을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그런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엔 또 제가 덕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연설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간도 제한이 있고 또 저도 뭐 연설을 가면 하고 나서 이 이야기는 좀 했어야 되는데 근데 세 차례 연설이 이제 다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다행히 이제 최선 TV가 있어서 그래도 당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말을 못했다. 세 번 연설회에서 이 이야기만큼은 당원들한테 꼭 정말 전달하고 싶다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네.
우선 첫째는 그 동원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노력과 도움 덕분에 부채를 많이 그래도 청산을 했어요. 물론 많이라고 표현하는 건 정말 죄송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했다 이런 뜻이죠. 사무실도 구조 조정하고 또 비대위원이나 우리 당직자들이 전부 업무 추진비 쓰지 않고 정말 자기 이 어려운 희생해 가면서 회의비 하나 우리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무보수 자원봉사를 하면서 약 석 달을 거쳐가는 동안에 생긴 그런 그 수익 구조 가지고 빚을 좀 청산했고요. 특별히 이제 그 정영호 위원장께서 어려울 때 한 5억을 차입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창단 과정에서 많이 그게 도움이 됐는데 금리가 너무 세요. 그게 한 거의 6% 가까이 되는 거라서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너무 심각해서 그건 한 2억은 먼저 갚았습니다. 2억은 먼저 갚고 이제 3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가급적 빨리 갚아야 되겠다 저 생각합니다. 이게 고금리의 그 고정 비용이 나가고 있으면 당으로서는 그게 정말 당비인데 너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재정을 건전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1차 과제입니다. 물론 지지율을 10% 높이자 하는 다양한 얘기도 있지만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두 번째는 저의 가짜 뉴스가 요새 아주 뭐 우리 NY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또 최근에도 그랬고 뭐 며칠 전에도 그렇고요. 이 가짜 뉴스를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정말 이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해서 선량한 사람이 얻는 피해가 없도록 뭐 국민적으로도 피해가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래야 되겠다 해서 가짜 뉴스 대책에 철저한 그런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물론 공약에도 그걸 넣어놨습니다만은 네, 그것은 비단 이낙연 대표님만이 아니라 당내 경선이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총선을 나가든 또는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에 기반한 그런 악의적인 네거티브와 정말 팩트에 기초한 어떤 치열한 논쟁은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 새로운 미래가 반드시 허위사실 가짜뉴스 척거리에 앞장서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덧붙여서 그 부분은 정말 그 범국민 진실을 지키기 위한 국민운동으로까지 확산해서 저희들이 좀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약을 많이 당해냈고 또 저희 당원들에게도 오고 있는데 여러 공약 중에 너무 많이 말하면 시간이 제한되니까 한 2개 정도 이것만은 본인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면은 하고 싶다 하는 한 2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지율로 끌어올려서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하겠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아까 말씀처럼 부채를 청산하고 또 재정을 건전하게 해서 단순하게 부채 청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정당에 있어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드림팀 지도부가 이제 곧 1년 내에 만약에 저희들이 잘 오게 되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 자금인 거예요. 합법적인 정치 자금을 만들어서 잘 모아놓는 것이 앞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의 그 드림팀들이 활동하는데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재정 문제는 소극적으로 뭐 부채 청산의 문제 차원에서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확대된 정치 자금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 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세 차례 연설이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당원들에게 이근규를 좀 찍어주라. 그래야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하는 마지막으로 당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 2분 드릴게요. 네. 요즘 그 당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SNS나 또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많은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말 안 하고 있는 침묵하는 다수의 진실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선택을 믿어라 라고 저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침묵하는 다수의 선량한 지지자들의 그 마음이 시대와 역사를 바꿔가고 이끌어간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새로운 미래가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전당대회 이후의 지도부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때론 젊기도 하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탄탄한 높은 빌딩을 관리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신이 주춧돌을 놓고 한 층 한 층 올려가야 될 정말 건축으로 따지면 기초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무거운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이 대표급으로 손색이 없는 그러나 훌륭한 분이 모시긴 하셨지만 그런 분들이 만약에 대표로 올랐으면 우리가 아직 버티기에 힘들 정도로 자칫하면부터 무너져 내리는 이런 위기감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지금부터 우리 팔꿈을 걷어붙이고 함께 뛰는 대표, 함께 직접 당원과 소통하고 손잡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로 나누는 그러한 대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정말 우리가 강을 건너갈 때에 협력을 해야 그 위기가 있어도 살아날 수 있듯이 우리들이 하나로 모아서 그리고 소박하게 겸허하게 섬기면서 이 위기를 좀 넘겨가야 되겠다.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겸허하게 또 진실하게 현장 속에서 사람을 섬기며 살아온 저 이근규가 가장 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일일이 다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명단도 제가 다 알 수가 없고 또 어디에 어떻게 계신지 모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꼭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이번에 대표가 되어서 정말 대표를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또 이렇게 진실되게 하고 겸손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미래가 빨리 드림팀이 구성돼서 새로운 지도부로 더 일취월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어떤 우리 새로운 미래의 역사 속에 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셔서 기호 6번으로 우리가 많이 가슴 아팠잖아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6번, 6행두잇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6번을 외쳤는데 일시적인 좌절을 맛고 왔습니다. 저 이근규가 다시 6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6번으로 한번 우리 새로운 미래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